지금 이 지경이 되도록 조중동이 이런 미중전쟁, 근데 중국의 그런 문제점, 이거 적나라하게 밝히면서 비판하는 걸 안 쓰잖아. 틈만 나면 트럼프 까는 걸 쓰잖아. 비아냥거리고. 사고는 여기서 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잘 쓰는 여시구진, 시대와 함께 더불어 나간다라는 구호를 본따서 수천억 원의 수천억 원의 자산을 가진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의 사무총장에 노무현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인 이광재를 들여다 놓은 거. 제도권 상류층의 핵심인 홍석현이에요. 그 집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사고는 제도권 상류층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형 사고를. 거기서 대한민국을 자살시킨 거예요. 제도권 상류층의 대한민국 자살소동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제도권 상류층을 비판을 하죠. 아니 나경원 가서 오늘 가요. 6시 반에.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자마자 가는데 아마 이거 보실 무렵엔 이미 집회가 거의 끝났을 거예요. 아무리 빨리 보신 분들도. 거기 선거 와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가 지금 황교안은 저기 국회의원 바지도 없고 그냥 원내대표니까 저거 바지 사장인데 황교안은 어떻게 보면 원내로서 대표권은 나경원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이인영이 만나서 시시덕거리고 뭐 맥주 먹고 뭐 짜장면 먹고 좋아서 뭐 남녀간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좋아서 부둥켜 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경고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나경원 씨, 당신 배신 때리면 정치 생명 끊어버리는 수 있어. 알아서 처신해. 그거 하러 가는 거 그거. 문재인 이쪽에 왜 덜 공격하냐고요? 그게 내부가 배신과 하시라도 등짝에 칼 지르는 게 돼 있는데 내부를 믿고서 앞만 보고 싸워요? 앞은 열심히들 보시고 싸우시라고. 근데 그 앞에 싸우는 거를 비난한 적이 없잖아요. 재밌게 인용하고 그러잖아요. 앞은 열심히 싸우시라고. 저는 내부 총질 열심히 할 테니까. 똑같잖아요. 여기도 지금 딱 보세요. 구도가 보면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구도가 월스트리트, 기업가, 이게 상류층이잖아. 기존의 미디어, 상류층 아니에요.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이다. 랑 똑같은 얘기야. 너희들이 친중파 중국 빠리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의 장기적 국익, 전략적 국익, 인류의 이익을 고민하는 민초 자유 애국 시민이다. 구도가 똑같잖아요. 이렇게 구도를 잡아야 정치판을 조금이라도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저 비난하신 분은 영어로 쓰세요. 스티브 배너한테. 너는 왜 민주당 공격하는 걸 열을 안 올리고 맨날 월가 공격하고 그 뼈 빠지게 일하는 기업가들 공격하냐. 너 옛날에 좌파 반골이었냐. 이렇게 쓰시라니까.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 스티브 배너 채널에 가서 댓글에 그렇게 쓰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그 미국의 민주당은 허물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문명과 세계의 이름으로 미중 전쟁을 아주 숨가쁘게 강화시키고 진행해 가고 있는 이 관점을 담아서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이선본과 심판연대에서 저걸 다시 했습니다. 그 선언문, 그러니까 헌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일부를 한 5분에 걸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중 전쟁은 중국이 지난 10여 년 동안 G2로 몸집을 급격히 불리면서 국력 전체를 동원한 전체주의 반동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일어났다. 안으로는 국민 전체를 중화 패권주의로 세뇌하면서 신장, 티베트, 홍콩, 종교, 노동, 환경에 관한 자유와 인권을 짓밟았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으로 몰고 갔다. 밖으로는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등 반인류 체제를 보호 육성하는 한편 한반도의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의 등장을 겨냥하고 서해를 내해로 장악하고 동해의 절반을 사실상의 영해로 만들고자
획책했으며 미국과 한국의 정치권 학계 언론계에 집요한 친중파 육성 공작을 벌여왔다. 또한 경제에 관해서는 공공연하게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영업비밀과 경영권을 강탈하려 시도해왔다. 더 나아가 14억 중국인을 바보로 만들기 위해 구글 검색, 지메일,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지구촌 네티즌들과의 소통을 차단하고 이들을 인터넷 검열 감옥, 다시 말해 만리 방화성, 그레이트 파이어월 속에 가두었다. 이 같은 참담한 상태가 초래된 근본 원인은 특권적 과두지배층을 이루는 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고위층이 수출주도 경제를 위해서 환율을 조작하고 노동 및 환경에 관한 인권을 유린하는 한편 내륙 출신 해안지역 거주 노동자, 농공을 사실상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로 만들고 내륙 지역을 의도적으로 낙후시켜 내부 식민지 시스템을 만들어 온 데 있다.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야말로 개방에 편승해서 다수 중국인을 식민지 백성으로 지배해온 세력의 다름 아니다. 이 같은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에 대해 한편으로는 개인 관점 소통, 다시 말해 유튜브, SNS, HTML5, 인터넷 TV, 5G와 같은 개인 관점 소통의 발전에 의해 정신이 성숙해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셰일 혁명의 완성에 의해 세계 에너지 안보 질서가 확립됨에 따라 국력이 급격히 강화된 미국이 2018년부터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미중 전쟁의 본질이다. 단순히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패권 전쟁이 아니라 인류, 현대 문명, 세계 질서를 이끌어야 할 가치와 원칙을 둘러싼 건곤 일척의 아마겟돈이다. 이게 이제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선본이나 심판연대가 보는 세계관이에요. 현재의 정세관이에요. 문명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문명, 또 한반도의 남북의 한국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보는 기본 프레임입니다. 여기가 딱.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좀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도대체 진행되어 온 걸까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특징을. 저보고 만약에 뭐가 좀 진행이 많이 됐지? 그러면 일단 먼저 옛날 걸 보죠. 지금 아들 부시가 노무현 그림 가지고 무슨 노무현 기념식에 왔잖아요. 아니 아들 부시가 2000년대 초에 미국 공화당 대통령이고 보수 진영의 뭐 아이콘인 줄 알았더니 지금 한국인들이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고 있고 많은 수의 한국인들이 노무현에 대해서도 뭐 전 노무현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악랄한 악질적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고 하지만 또한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 FTA에 물꼬를 튼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지만 그러나 이 586 세대를 사회 전면에 진출시킨 아주 치명적인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은데 여기에 공화당에 이게 트럼프 지금 경선 때는요, 이 부시 가문이 공화당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부시 다이내스티, 부시 왕조라고 불렀다고요. 죽은 그 맥케인 같은 상원 의원장, 죽기 직전까지 트럼프 속속이고 아마 장례식 때 야 트럼프 넌 오지 마라고 유언으로 남긴 그 사람일 거예요. 그 부시 가문까지 부시 왕조의 지금 오나인데 이 사람이 손수 그린 노무현 초상화를 들고 저기로 와. 노무현 장례식에 와. 배신이죠. 공화당 구주류,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고 중국을 키워주고 서유럽을 오냐오냐 하고 그 다음에 오펙, 산유국을 받들어 모시는 공화당 구주류죠.
아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일을 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시 가문이 석유 재벌이거든. 미국 텍사스 석유를 생산하는 데인데 지금 석유 유가 가지고는 아마 기름 한 방울에서 돈 1센트도 안 남을 거예요. 1배럴에. 석유가가 옛날보다 많이 빠졌으니까. 옛날에 뭐 배럴당 120불, 뭐 110불 할 때 그때 돈 많이 벌었겠지. 100불 원짜리 할 때.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가서 이란 때문에 올라갔어도 아직 70불을 안 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60불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래서 뭐 돈이 이가 갈려서 그런 건지 노무현 초상화를 들고 여길 달려와. 저 이거 보면서 야, 트럼프가 공화당을 재편하지 않았으면 정말 저런 것들이 트럼프가 왜 워싱턴을 스왑프라고 부르는지 알겠다. 늪. 그게 워싱턴을 지배해온 그 범털 정치인, 범털 언론인, 그리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가 그룹. 이걸 이제 그 트럼프 진영에서 스왑프라고 부르거든요. 늪이라고. 또 사실 그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게 워싱턴이 원래 포토맥 강변에 있던 늪 지역입니다. 그걸 이제 메꿔가면서 도시가 커졌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을 늪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트럼프 진영의 구호가 하나가 뭐냐면 늪을 물을 빼서 청소하자. 그러니까 drain the swam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싱턴의 늪과 같은 기득권 세력을 날려버리자는데 저거 딱 보니까 저게 공화당판 조 바이든이네. 나 이때까지 부시 저 정도 욕 안 했는데 당신 공화당판 조 바이든이요. 앞으로 조지 바이든으로 이름을 고치셔. 성을 고치라고. 쪽팔리지도 않나? 그러니까 옛날 일이 다, 저 인간이 저 모양이어서 저랬구나. 그 전에 문제로 느끼고 있던 게, 예를 들어 국무부의 조셉 윤 같은 자를 주한 미 대사관 정치 참사관으로 돌렸거든요. 부시 때. 그때 조셉 윤이 홀 한번 딱 때리면 그냥 요새는 좀 덜 할지 몰라도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니까 줄 서요. 바로. 거물 정치인들. 조중동의 거물 언론인들. 바로 줄 섭니다. 그러니까 요새도 조선일보나 김무성뉴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몇 달 전 얘기 들어보면 남북관계나 이 미중관계 볼 때 항상 인용하는 게 조세균께서는 그렇게 안 보시는데요. 뭐 이런 말이 인용된다고 제가 건너들었어요. 아니시면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조선일보에서 우리는 조세균 따위에 속지 않아. 안 속아왔어라고 공개적으로 패세요. 조세균 그렇죠. 지금 그냥 비 오는 날에 먼지 날 만큼 맞을 소리 했잖아. 그 저기 어디야. 자기가 김정은이한테 가서 그 원비어 빼올 때 200만 달러 약속했으니까 미국 행정부는 200만 달러 줘야 된다. 안 그러면 자기가 부도수표 쓴 거다. 아니 사람을 때려 죽인 건데 결국은. 그래서 반송장을 내보내서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숨졌는데 그 사정은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김정은과 약속한 200만 달러만 중요해. 그 머리가 돈 사람이든지 판단력이 없든지 아니면은 자기 살갗에 0.001mm가 아픈 거는 아픈 거고 남은 죽어나가도 안 아픈 그런 류의 인간이에요. 패야지. 그런 자를 주한 미 대사관 정치 참사관을 시킨 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그 크리티컬한 정부 때 그 크리티컬한 상황에서 그게 부시였거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래 지금 판단력을 상실한 저런 행태를 보이는 게 원래도 저랬구나. 그리고 저 잘 사는 집이어서 맨날 그 사냥총 들고 뭐 사냥하고 이러는데 헌팅 파티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이 얘기는 그 전에 별로 안 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아프간을 침공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거를 찬성한 사람이에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뭐냐면 침공 때 침공해서 전복을 시키고 나서 이라크 정부, 아프간 정부를 전복시킨 후에 어떻게 평정하고 어떻게 국가 시스템을 재건할 것인가에 대한 치밀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쳐부셔. 총 갖고 와. 그래서 으쌰, 야호 하면서 가서 헌팅 파티 나가듯이 가서 해가지고 미국의 아까운 젊은이들 수없이 죽고 돈 1조 달러 이상 썼잖아요. 1조 달러 이상. 돈 그렇게 깨먹고. 지금도 그 여진이 가고. 미국 영화 보세요. 아프간이나 이라크전 참전 그 트라우마에 고생하는 젊은이들을 소재로 한 영화가 한둘이냐고.
그래서 오죽 못났으면 재선에 실패할 거예요. 그것도 오바마를 상대로. 한마디로 쪼다였단 소리죠. 정치 쪼다의 대명사란 소리죠. 저런 자가 공화당 안에 친중 부시 왕조. 공화당에 제일 지분이 컸어요. 트럼프가 쓸어버리기 전에는. 거기 오나였단 말이에요. 공화당 골로 갈 뻔했단 소리예요. 트럼프 튀어들어와서 쓸기 전에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저것들 공화당 기득권들 기득권 수구 꼴통 헌팅 파티 하는 애들 카우보이 겉으로는 기독교 내세우고 저거 얼마나 기독교 내세우는지 아세요? 조지 부시 구역질 나는 인간. 그러니까 야 조지 부시가 저기 뭐야 저기 촘스키한테 개조롱 당한 게 당연하구나. 개구력 당한 게. 이 촘스키가 굉장히 아주 영악한 노인네 아니에요. PC 좌파에 거두고 세계적 언어학자이죠. 노암 촘스키, 놈 촘스키. 이 사람이 이제 언어학의 이론은 뭐냐면 인간에게 원래부터 언어 능력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한국어 능력, 영어 능력 이전에 언어를 습득하고 그 언어 상징 체계에 관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랑이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저보고 만약에 그걸 이름을 다시 달아라 그러면 코뮤니카라고 불러요. 커뮤니케이션, 소통 능력이에요. 혹은 감흥 능력, 감흥 표현 능력이에요. 감흥한다라는 건 이제 그러니까 impressibility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깥 세상으로부터 그걸 그러니까 sensitive죠, perceptiveness죠. 그걸 감지하고 거기에 감흥한다. 이거 원효의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자기를 표현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이든 간에. 혀가 안 돌아가, 목청이 안 돌아가, 귀가 고장이 나서 발성할 줄 몰라, 하는 소리밖에. 오케이. 그럼 그런 사람은 손짓발짓해. 수화. 그러니까 수화도 안 돼? 눈으로 깜빡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좁은 의미의 언어 능력은 실제로는 이거 소통 능력인데 이 소통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요. 멀티모달하다라 그래요. 즉, 언어냐, 글자냐,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고요. 그게 정말 아름다운 게 뭐냐? 말이 100모보다 100번, 1000번 더 유려하게 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안 떼고 몸짓으로 판토마임을 할 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보면 인간의 표현 능력, 인간의 소통 능력, 인간의 감흥 능력이라는 건 이거는 특정 모드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인간 뇌에서요 어떤 부위가 손상이 돼도 예를 들어서 이 부위가 손상이 돼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발성을 하고 말을 제대로 못하게 됐어. 그럼 제가 기어코 다른 방법이 더 발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손발짓을 한다. 눈빛이라든지 애절한 몸짓이라든지. 그래서 이 감흥 소통 능력, 한마디로 줄여서 감흥 표현 능력, 다시 말하면 소통 능력이라는 건 이게 눈이라는 모드, 시각이라는 모드, 청각이라는 모드, 발성이라는 모드 이런 거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어떤 특정 모드에 얽혀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총체적 정신세계가 표현하고 있는 지능 능력, 정신 능력이 표현해내는 일종의 총체적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요, 요새는. 그래서 촘스키가 랑이라고 표현한 건 랑이면 랭귀지의 어원이거든요. 그건 랑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건 소통 능력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감흥 표현 능력이에요. 그 언어로 못 나타나면, 랭귀지로 못 나타나면 눈빛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면 눈 깜빡임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손발짓으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어쨌거나 그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노암 촘스키가 그런 현대 언어학을 정립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부시를 엄청 조롱했죠. 왜냐면 이 사람이 1990년에 이제 걸프전이 일어났잖아요. 걸프전은 이제 후세인이 이라크의 독재자, 철권 독재자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미국에서 야 너희 쿠웨이트에서 방 빼 했는데 안 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쿠웨이트에 들어가서 이라크군을 쫓아낸 사건이에요. 이라크군 쫓아내고 나서 그럼 바그다드까지 밀고 올라가서 그러면은 후세인을 끌어내느냐? 안 끌어내고 방을 뺐다고요. 그때 노암 촘스키가 쓴 글을 보면 후세인까지 부셔야지 왜 중간에 발 뺐냐라고 조롱을 해요. 그때는 그렇게 비판을 해요. 후세인까지 부셔야지 왜
쿠웨이트에 들어와 있는 이라크군을 격퇴하는 거에서 전쟁을 멈췄냐. 너희는 벨도 없고 그리고 석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이런 취지로 비판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책을 읽었거든요. 한 200페이지 되는 책을. 걸프전에 대해서 이 PC 좌파들 어떻게 생각하나 알려고. 그런데 똑같은 노암 촘스키가 2003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 2003년에 이라크전을 벌여서 미국이 후세인을 거꾸로 때렸잖아요. 똑같은 노암 촘스키가 13년 후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수니시아 쿠르드를 관리한 그래서 별 문제 없는 하나의 국가로 얼레벌레 엮어가지고 끌고 온 후세인을 제거하면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후세인 제거했냐? 이렇게 약을 올려요.